파란 하늘 아래 푸르른 녹색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저만치 펼쳐진 녹색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보다 완벽한 여름철 휴가지는 없겠죠? 네, 그림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곳 강원도 춘천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에 나와 있는 영상지도의 진행자 권영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교 부속목장이지요. 찌씨, 학교에서 부속목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설지혜입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부속목장은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에 위치한 목장으로 한우 93도, 홀스타인 12도와 같은 축산 가축, 이외에도 당나귀, 양, 말 등과 같은 가축과 더불어 무려 6만여 평이나 되는 면적을 가진 국내에 많지 않은 학교의 부속목장입니다. 한우 93도와 홀스타인 12도요? 거의 축산 가축이 대부분이네요. 네, 동물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하면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를 배울 것이라고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사실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은 1951년도에 축산과로 시작하여 축산 분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속목장을 설립하여 그곳에서 진행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축산 분야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하면은 저도 반려동물을 먼저 떠올렸었는데 축산가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니 또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는 김여수아 씨가 동물생명과학 전공을 6년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김여수아 씨, 동물 축산 쪽으로 관련된 좀 트렌드란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ICT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축산 ICT입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ICT 기술로 인한 새바람이 불고 있나 보네요. 근데 저는 ICT라고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한데 ICT의 뜻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즉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ICT라고 합니다. 축산업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축산 ICT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가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술을 축산 IC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축산 ICT 기술을 사용하면 축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ICT 기술을 사용한다면 관리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축산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통계를 이용해서 가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축산업에 ICT 기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ICT 기술 같은 게 축산업에 어떤 기기로서 이렇게 사용되는지 이런 기기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은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ICT 기기를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속목장에 ICT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찾아가서 어떤 ICT 기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함께 강원대 부속목장으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장 앞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여수아입니다. 목장 안에 있는 ICT 기기가 뭐가 있는지 취재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감독님 따라오세요. 여기 보시면 초원이 정말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라는 사료 작물을 가축한테 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가 직원분들이 일하는 숙소고 또 서류 업무도 보시고 그러고 계시고요. 저기가 한우사, 저희가 유우사를 건너편이 번식우사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말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강원대학교 학생인데 인턴 겸 실습 겸 말 산책하고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죠? 네, 요즘 축산의 방역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약 15초간 살균을 실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에요. 렛츠고. 자,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번식우사입니다. 여기는 어떤 ICT 기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여기 ICT 기기가 있는데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기상시설 수집장치입니다. 햇빛과 바람, 비나 눈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로 막아두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1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축사의 환경을 파악하고 가축에게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강원대학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데이터 수집 장치의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실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축산대기환경 실험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재학 중인 박근우 학생입니다. 네, 기상 데이터 수집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농장에서 모으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저희가 농장에서 이제 번식우사와 다음 젖소 착유를 하는 유우사, 그다음에 소 비육을 하는 비육사, 이렇게 세 곳에서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지금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현재 2주 정도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농장에 가서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학교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밑에가 이제 날짜가 되고, 왼쪽에 있는 X축이 이제 온도가 되고, 우측에 있는 이 Y축이 퍼센트, 즉 습도가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습도를 의미하고, 검은색 그래프가 온도를 의미하는데, 온도와 습도가 역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그 기상청에도 이제 온도와 습도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기상청 데이터와 이제 농장의 데이터, 이 두 가지 중에 물론 농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축의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지 않을 겁니까? 그럴 때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축의 온습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THI라고 Temperature Humidity Index라고 해서 가축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그 계산식에 집어넣어서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 이제 가축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요령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ICT 기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소들을 보면 뭐 특별한 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이 목걸이가 목에 이렇게 고정하기 위한 끈이 있고 여기 있는 파란색 장치가 센서예요. 소의 온도, 반추 횟수, 호흡 횟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목걸이와 같은 생체 정보 수집 장치에 대해 송영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어볼 질문은 생체 정보 수집 장치는 어떻게 사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걸이 또는 귀의 이표 또는 바이오 캡슐 이런 데서 소에 대한 그러한 생체 정보, 사료를 먹고 음수를 하고 반출을 하는 일반적인 것에서 또는 체온의 변화, 또 더 나아가서는 위 내의 pH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활동하는 가운데 특이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생리적인 변화, 특히 이제 발정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돼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기에 수정을 시켜서 현장에서 이제 요구되고 있는 발정의 발견을 ICT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이루어짐으로써 목장 경영에 있어서 효율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부속목장에 있는 세 번째 ICT 장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들 보시면 소들이 있는 칸막이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평범한 CCTV가 아닙니다. CCTV에 찍혀진 영상을 통해 가축의 행동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CCTV에 녹화되는 동영상을 한국축산 데이터라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축산 데이터의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팜스플랜 포천 동물병원 김준영 원장님께서 저희 팀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강원대학교 부속목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을 한국축산 데이터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영상으로 뭘 분석할 수 있나요? 개체수 파악이 되고 추적이 돼요. 개체별로. 그다음에 체중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체중이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의 원리가 뭘까요?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동영상이 들어오면 자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영상이 돌아가는데 그 영상에서 그 순간순간의 그림으로 영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그 그림하고 저희가 입력시켜 놨던 한우 사진과 그 영상을 쪼개서 만든 사진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그게 이제 그 체중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발정이나 뭐 분만 그런 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발정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승가하는 행위도 있고 사료를 잘 안 먹는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생식기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점액이 흐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률을 이제 그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있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 징후가 나오면 영상으로 확인되면 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높게 설정하면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개선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축산 ICT의 전망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뭐 앞으로 적어도 3, 40년 사회에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제가 볼 때는 ICT도 물론 가능하고 인공지능도 축산 쪽에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마 참여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강원대학교 부속목장에 있는 ICT 기기 3가지를 체험해 봤는데요. 부속목장에 더 많은 ICT 기기가 들어오고 학생들이 이 ICT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속목장에서 리포터 김여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아 씨.
치씨, 오늘 제가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왔는데 계란이 조금 비싸서 비싼 게 좋겠거니 하고 저는 구매해왔거든요. 근데 비싸서 봤더니 이렇게 동물복지 이렇게 초록색 마크로 되어 있는 거를 좀 구매하고 보니까 이렇게 마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축산물에도 이런 마크가 있던데 이런 녹색 마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먼저 동물복지란 동물이 배고픔이나 질병 따위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나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축의 건강관리 및 급이급수, 사육시설, 사육밀도, 청소 및 소독, 인도적 도태 등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맞추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동물복지 하면서 동물 권리도 들어본 것 같은데 동물복지와 동물 권리가 많이 다른 내용인가요? 많은 분들이 동물 복지와 권리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동물 복지란 인간은 동물을 보호하고 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동물이 인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 사람이 동물의 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동물 권리란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 즉, 동물이 사람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이 5가지를 동물의 5대 자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복지 시설에는 카우브러쉬, 자동급수기, 운동장, 윈치커튼, 환기팬, 스피커, 천정개폐기, 대인 소독기 등이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강원대학교 목장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강대목장입니다. 강대목장의 대표적인 동물복지 기기에는 환기팬, 스피커, 카우브러쉬 등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송풍팬과 환기팬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송풍팬, 그리고 위쪽에 보이시는 것이 환기팬입니다. 네, 송풍팬과 환기팬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의 온습도 및 유해물질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기기입니다. 두 번째로 옆에 보이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나와서 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강원대학교의 동물행동 그리고 복지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는 송영원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우선 동물들에게 음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발표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그 청각을 자극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시켜가지고 젖소에서 그 차규량을 늘렸던지 또는 산란계에서 산란량이나 산란수를 증가시켰던 예는 우리 대학에서도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소음들을 백색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축사 주변에 요즘 보면은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차량들이 많아서 나는 그런 생활 소음들을 그 소들이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라디오나 이런 거를 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머스킹 효과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단하는 효과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그런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어떤 스트레스를 덜 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그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음악의 효과도 있고 또 불필요한 그런 소음의
자극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조금씩 덜어주는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농장 동물들의 복지에도 뭐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의 가장 큰 그 요건은 동물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축사의 여러 가지 조건이 바닥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 공간적인 면이나 또는 구성원 개체들 간에 서로 잘 지내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개체와 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이제 그런 그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것으로 그런 어떤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놀래 가지고 다른 개체를 들이받거나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동물 복지의 한 요인이 해결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대목장의 동물복지 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대목장이 동물복지 기준에 적합한지 한번 측정해 볼까요? 두 번째로 동물복지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두당 사용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측정하는 거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세 번째로 사료조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두 리포터분들께서 축산, 특히 강원대학교에서 부속목장의 ICT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동물에게 적용되는 복지 기준과 실제 사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비들이 혹은 규정이 실제 그 동물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상식 씨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네, 이상실 리포터입니다. 우선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양관리, 환경관리가 동물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증체량, 도체율, 육질 등 가축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요우수아 리포터께서 언급한 것처럼 ICT 기술을 이용하면 개체별 맞춤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실험을 통하여 개체별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동물의 복지 기준, 다시 말해 동물의 스트레스 민감성에 대한 실험은 행동 분석 실험, 혈액 내 헤테로필 그리고 림포사이트의 레이시오를 분석하는 실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나 코르티코스테롤을 분석하는 실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는 코티졸이나 코르티코스테롤 분석 실험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실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Hello, my name is Muhammad Ataulai, a PhD student in Animal Life Science and Technology at KNU. I will be showing you the analysis of cortisol from hair matrix in relation to stress, Environment Research Lab under supervision of Professor Park. 한 후에 이마 쪽 털을 면도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피부에 가깝게 채집합니다. 한 개체에서의 샘플링이 끝나면 개체 번호를 적고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서 실험실로 가져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는 이유는
이동, 저장 과정에서의 샘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채집한 털 샘플을 개체별로 250mg씩 코니칼 튜브에 옮겨 담습니다. 다음 단계는 털 샘플을 씻는 단계입니다. 알코올의 일종인 아이소프로페놀을 이용하여 샘플에 묻어있을 수 있는 먼지, 분뇨 등을 씻어냅니다. 5분 동안 아이소프로페놀을 이용하여 샘플을 씻은 후 샘플을 퓸 후드 안에서 최소한 48시간 동안 완전히 거부시킵니다. 털 샘플이 완전히 마른 후 샘플 50mg을 비디비터의 그라인딩 튜브에 옮긴 후 8분 동안 갈아서 털을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비디비터 사용이 끝나면 메탄올을 이용하여 털 샘플이 있는 코티졸을 추출합니다. 확실한 추출을 위하여 볼텍스 기기를 이용하여 메탄올이 들어간 튜브를 섞어준 다음 24시간 동안 로테이터를 이용하여 튜브를 회전시키면서 완전히 섞어줍니다. 메탄올을 이용한 추출 과정이 끝나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털 샘플과 메탄올을 분리시킵니다. 원심 분리 과정에서 가루가 된 털 샘플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 떠있는 상층액을 피페팅하여 마이크로바이알 튜브에 옮겨줍니다. 메탄올 솔루션 0.6ml를 메탄올이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알 튜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탄올을 완전히 증발시키기 위해 인큐베이터에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넣어줍니다. 이것으로 분석 키트를 사용하기 위한 샘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분석 키트를 이용한 단계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완전히 메탄올을 증발시킬 턴 샘플에 아세이 버퍼를 첨가합니다. 아세이 버퍼가 첨가된 튜브에 TMB를 첨가한 후 배양합니다. TMB를 처음 첨가했을 때는 푸른색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노란색의 농도로 코티졸의 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양이 끝나면 플레이트 리더를 이용하여 흑반도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흔히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여름철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겨울철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동물 복지 수준을 실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이상실 리포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게 축산 ICT 기술과 동물 복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부속목장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는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영상지도추화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